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 스님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네요. 2022년도 1년 중 305번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8일 목요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모가입니다. 탄생석은 시나몬 스톤이고요.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 육군제훈련소가 창설됐습니다. 육군훈련소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일에 현 위치인 연무 마산리의 제2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습니다. 부대 창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필효호로 연무대라고 명명하여 모든 이들에게는 연무대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논산시에 있기 때문에 흔히 논산훈련소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큰 교육부대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2훈련소에서부터 제7훈련소까지 존재했는데 한국전쟁 후에는 제2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훈련소가 폐쇄되고 1992년 2월 1일 육군훈련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병대가 재창설된 날입니다. 1987년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대한민국 해군의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습니다. 초대 사령관은 만주군 간도 특설대 창설 멤버 출신인 신현준이었고요. 국군의 월남 파병이 끝난 후 군 조직 개편의 목적으로 1973년 10월 10일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됐습니다.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해병대란 명칭조차 못 썼고 해군 해병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계급 역시 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병과도 해군 보병, 해군 포병, 해군 기갑 등으로 서류상 등재된 명칭이 바뀌었고요. 병들은 해상병, 수병이라고 하고 상륙병, 해병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7년 다시 해병대 사령부가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재창설을 설득하여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낸 인물은 해병대 성병문 중장이었는데 해병대 재창설을 반대하는 해군본부의 눈을 피해 국군보안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드디어 1986년 8월에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재창설 승낙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날입니다. 1999년 11월 1일이죠.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4대 재벌 중 하나였으며 현재는 해체된 기업 집단 중 하나며 창업주는 주산 김우중 씨였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흔하디 흔한 중소기업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만
연줄과 김우중 자신의 경영 능력이 겹쳐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 중동 붐으로 엄청난 재팍을 터뜨렸으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오늘날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는 현대그룹, 삼성그룹, LG그룹에 이은 4위 그룹으로 등극하며 한국을 호령하는 재벌그룹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80년대 중동 붐이 끝날 뒤에도 50 정권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의 수혜자로서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세를 불려 나갔습니다. 1990년대 복방정책 및 동유럽 혁명을 기회 삼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불려나가며 승승장구를 지속했고 1997년 외환 위기를 맞는 뒤로도 몸집 불리기를 시작하여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고 그 결과 1998년에는 삼성을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중 입장에서는 오일 쇼크 때 위기를 기회 삼아 몸집을 불려먹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작전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몸집 불리기는 당시 금융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너무도 무모한 작전이었고 결국 막대한 부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난에 봉착하고 엄청난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면서 김우중 회장은 해외를 떠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2000년 주요 계열사가 모조리 워크아웃에 들어가 대우그룹은 공중분해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2002년 경기도 안산시가 상록구와 단원구로 분구가 된 날도 오늘입니다. 2005년 오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사일 추진체가 폭발했죠. 2005년 11월 1일 오후 2시 15분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 구마 고속도로 현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달성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사고입니다. 다행히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덕에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이 차량에 실려 있는 것은 바로 나이키 미사일과 그 추진체였던 것입니다. 이 트럭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존재산의 공군 방공포대에 있던 나이키 유도탄들을 대구 공군기지 1방공탄약대로 반납 후 폐기하기 위해 해당 차량들에 실어 대구로 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가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대학교가 개교 기념일입니다. 공주대학교는 충청남도에 있는 국립대학이며 대학 본부는 충청남도 공주시이고 천안시와 예산군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캠퍼스가 공주시 바깥 충청남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충청남도의 몇몇 대학들이 공주대학교와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 예산군에 있는 예산농업전문대학이 공주대학에 통합되었고 2001년에는 공주시 옥룡동에 있던 공주문화대학이 통합되어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이 된 것입니다. 2005년에는 천안시에 있는 천안공업대학이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동아대학교도 개교 기념일입니다. 1946년 11월에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서 남조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김창길 씨가 개교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부산 사하구와 서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종합대학입니다. 특이하게 부산 시내의 캠퍼스가 3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전공 계열에 따라 캠퍼스를 나눈 것입니다. 사하구의 산학협력연구 캠퍼스인 성악 캠퍼스, 그리고 서구의 각각 도심 문화형 캠퍼스인 부민 캠퍼스, 메디컬 캠퍼스로서 의과대학이 자리한 구덕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 직후이자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개교하여 2021년 기준으로 개교 75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당시엔 법학부, 물리학부의 2학부, 5학과로 출발했으나 195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현재 캠퍼스 3곳에 13개 단과대학, 3개 독립학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백석문화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소속 개신교 계열 대학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랑구 문암로 58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학교법인 백석학원이 1993년에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1994년에 천안 외국어 전문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1998년 천안 외국어대학으로 개교하여 2004년 3월 백석대학으로 바뀌었고 2006년 3월 1일 백석문화대학으로, 또 2012년 1월 백석문화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입니다. 4년제 대학인 백석대학교와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백석대 동아리를 백문대 학생회기 가입해서 활동하나 백석대 학생이 백문대 건물 학식에서 밥을 먹는 등 사실상 한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비건의 날입니다. 월드 비건 데이라고도 하지요. 또 국제 LGS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날입니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복잡하고 드물고 심한 아동기 발작 간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동시 발작 유형과 인지 기능 장애 및 뇌전도 뇌파의 느린 스파이크 파로 특징 지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서 보여지며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 주상기 발달장애, 선천성 감염, 뇌종양 변형, 결정성 경화증 및 윌스터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LGS에 대해 예후는 유년기 사망률이 5%이고 성인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작이 80% 내지 90%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S는 신경과 전문의인 윌리엄 레녹스와 헨리 가스토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LGS에 대한 인식을 위해 국제 LGS 날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임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 법정 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숲가꾸기 기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의 첫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지정되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잡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1965년 10월 20일에 사단법인 한국잡지 발행인협회 현 한국잡지협회가 최남선이 소년지를 창간한 날 1908년 11월 1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국민 계도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선인들의 행적을 새롭게 기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잡지를 만들어서 건전한 언론의 구실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해마다 한국잡지협회와 한국잡지기자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잡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잡지 문화상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군훈련소 창설 기념일입니다. 1952년 11월 1일 육군제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죠. 창설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휴일처럼 어떠한 교육 훈련도 없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절기와 동절기가 전환되어 기상시간이 하절기 기상시간인 6시 정각에서 동절기의 6시 30분으로 바꿈으로써 훈련병들은 30분이나 더 잘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경부 고속선이 완전 개통된 날입니다. 다만 개통식은 2010년 10월 28일에 치러졌습니다만 신경주역과 울산역도 공식적으로는 이날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개통은 10월 27일에 했지만 정식 영업은 11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입니다. 1936년도 태어나신 오현경입니다. 1936년 11월 1일은 배우이며 호는 송백이입니다. 배우자인 윤소정과의 사이에 딸 오지혜와 아들 오세호를 두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연극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는 제1회 전국 중고교 연극경연대회 참가 작품 사육신에 출연함으로써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는 1960년대에 기수로 등장한 극단 실험극장의 창립 동인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극적인 마스크와 재치 넘치는 연기자로서 주로 희극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지만 비극에도 능하며 모든 작품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만능 연기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주연한 작품은 세일즈맨의 죽음, 환희, 피가로의 결혼, 맹진사 때 경사, 기적을 파는 백화점 등 수없이 많습니다. 식도 악물과 위암으로 두 차례나 암투병을 겪으면서 TV나 영화에선 활동이 조금 뜸한 편입니다. 2014년엔 참 좋은 시절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2017년 6월에는 부인 윤소정과 사별을 했습니다. 배우 안석환입니다. 1959년 11월 1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한 배우입니다. 데뷔는 1987년에 연극 달라진 저성으로 28세란 다소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연극계 베테랑 중 하나로 2012년에 여보 백작 이시용 역으로 유명세를 떨쳤고요. 1996년 서울연극제 대상, 1997년 한국연극협회 최우수 남자 연기자상 등 굵직굵직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연보다 조연으로 많이 활동하는 배우이며 아주 많이 출연해서인지 별명이 수도꼭지라고도 합니다. 이 별명이 소름 돋는 것이 그만큼 그 어떤 캐릭터라 해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우스꽝스러운 개그 캐릭터서부터 진중한 역, 사악하기 짝이 없는 악역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연기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여담으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다음날 봉하마을로 내려가 빈소 앞에서 펑펑 울었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는데, 그날 이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갑자기 마약 복용 혐의로 영장을 든 채 찾아와 강제로 머리카락 30모를 뽑히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장 사용 내역 등을 추적당했다고도 합니다. 배우 박신양입니다. 박신양은 1968년 11월 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출생한 배우입니다. 1986년 연극배우 첫 데뷔한 그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동기로서는 현 사이더스의 대표인 정훈탁, 연기자의 최준용, 영화감독의 양윤호 등이 있습니다. 동국대 학사 학위 이후에는 러시아로 건너가 슈킨 연극대학교와 세프킨 연극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요. 1992년엔 단편영화 출연을 하며 본격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러시아에서 돌아와 1996년에 영화 유리로 영화배우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현 소속사는 시너지 인터내셔널이며 설립자이자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까닭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연예 분야를 떠났다가 최근 TVN 배우학교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복귀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박신양 FUN 장학회를 운영하며 미래의 연기, 극작, 공연,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학회 멤버들이 직접 멘토가 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이병진 씨입니다. 1969년 11월 1일 코미디언이자 프로 보링 선수라고도 합니다. 홈쇼핑 전문 게스트 강지은과 결혼한 그는 1989년 연극 배우로서 첫 데뷔를 했고 1994년 KBS 대학 개그 콘서트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12년 1월에는 딸을 얻었고 이름은 이예음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생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찬훈입니다. 1996년 1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출생이죠.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죠. 2008년 전국 노래자랑 대구 광역시 중구편에 참가해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라고 인사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백이 이찬원입니다로 인사를 시작하죠. 2020년 트로트로 최종 3위로 초대 미에 선정되어 활동을 했죠. 첫 OST 시절 2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첫 싱글 편의점을 발표하고 데뷔 후 음악방송 첫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미니 앨범 선물을 발매하고 제11회 강원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앨범 부분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첫 단독 콘서트 찬스 타임으로 총 9개 도시 27회 전국 투어 공연을 개최했고요. 두 번째 싱글인 본인이 작사, 작곡한 참 좋은 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생입니다. 클라이밍 선수입니다. 서채현 2003년 11월 1일 생이죠. 서울 영등포 출생 암벽 등반 선수입니다. 2019년 IFSC 클라이밍 월드컵 리드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한국 최고의 유망주입니다. 서채연은 일본 도쿄 아오미 어반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예선에서 스피드 17위, 볼더링 5위, 리드 2를 더해 전체 2위 종합 85점에 이르며 8명이 오르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서채인의 아버지는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였던 서정국 선수이고요. 어머니 전소영 역시 클라이머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5살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세계적 선수가 됐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2021년 7월 20일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 하나 보겠습니다. 개그맨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다가 떠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고 했던 분입니다. 서영춘 씨입니다. 한국의 코미디언이고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전설적인 코미디언입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가장 늦게 데뷔를 했고 가장 단명합니다. 1928년 8월 25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고요. 서영춘의 형제는 7남 4녀인데 그는 5째이며 형은 작곡가 서영은이고 동생은 코미디언 서영수, 서영환, 서영춘은 원래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공이었는데 어느 날 배우가 출연할 수 없게 되어 대신하여 공연을 한 것이 데뷔 무대가 됐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극장 수요에 출연하다가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하자 텔레비전 무대로 활동을 옮겼습니다. 1961년 MBC 개국과 더불어 방송가에 입문했죠. 오스몬 보교하여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60년대의 스타덤에 오르며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구봉서, 배성룡과 맞먹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그의 극장식 패키지쇼 이른바 서영춘쇼 또한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당시 살살이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탔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1986년 11월 1일에 간암으로 향년 5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흑역사가 있으며 이 때문에 한 살 많은 동료 코미디언 송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는 딸 서현성과 아들 서동균이 있으며 둘 다 아버지를 뒤를 이어 코미디언 연극 배우의 길을 밟았습니다. 가수였습니다. 유재하였습니다. 1962년 6월 6일 경상북도 안동군 하회마을에서 사업가였던 부친 유일청과 모친 황영 사이에서 3남 4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한양대학교 작곡과에 재학하던 중 1984년 조용필과 이대한 탄생의 키보드 주자로 발탁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활동을 했고요. 1986년 김영식 3집 수록곡 가리워져 길을 작곡하여 김현식의 초기 명반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1987년 자신의 1집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인 사랑하기 때문에를 발표. 같은 해 11월 1일 25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요절하게 됩니다. 단 한 장의 앨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의 음악은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재 그를 기리는 유재하 음악장학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재정적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2005년을 제외하고는 1989년부터 매해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수입니다. 1990년 김현식입니다. 1990년 11월 1일 요절한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추억 만들기 사랑했어요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의 대표적인 가수였죠. 가수 유재하, 이문세, 조용필, 이선희, 변진섭, 정영문과 같이 더불어 1980년대 대중음악의 상징 중 하나로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수면 위에 올린 가장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친한 후배인 유재하가 1987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대성통곡하면서 한동안 술에 매달리며 슬퍼했던 걸 보면 정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문제는 슬픔을 잊는다고 쳐도 술이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4집을 낼 당시 친구였던 이문세나 함춘호 같은 지인들은 아니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술을 먹으라고 걱정했음에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술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은 점차 피폐해져 갔고요. 1990년 11월 1일 오후 5시 20분에 자신의 자택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렉스 아파트에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2살입니다. 오늘 또 가신 분 가수, 오늘은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이 가신 길이 되겠습니다. 함중아입니다. 존스 함이라고도 하고요. 1952년 5월 13일, 2019년 11월 1일 사망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7남매 중 막내로 출생했고요. 특이한 외모로 인해 바로 윗형인 함정필과 경기도 부천 펄벅재단 소사희망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신중현에게서 기타를 사사했고요. 그는 1972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음악 가수로 첫 데뷔를 했으며 이후 1977년도 함정필, 최동건 등과 함께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도 입상을 한 바 있고 이후 1978년 1집 발표하는 등 록 음악 밴드 활동도 병행을 했는데 그 후로 1988년 시절까지 윤수일, 조경수, 유현상, 박일준 등과 함께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 가수 활동으로 인기를 구가한 그는 내게도 사랑이, 풍문으로 들었소 등의 작품이 공전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폐암으로 부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였죠. 오늘 또 불교의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참여하기를 원할 때 모든 불자들이 그렇습니다. 업장 소멸하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외우는 진여입니다. 온 아르누께 스바하, 옴 아르누께 스바하, 옴 아르누께 스바하를 외우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꼭 원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우든가 쓰시든가 녹음해 들으셔도 됩니다. 옴 아르누께 스바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알뜰살뜰하게 참되게 잘 쓰시고 여러분들 역사 창조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